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3월의 마지막 날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3월 증시를 정리하고 4월 증시 전망 그리고 옵션 만기일 다시 바뀐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었는데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대형 호재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넨텍의 허셉팀 관련해서 이제 특허 무효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에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간단히 해드리면 최근에 4층 도용권 추가적인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에서 먼저 저희가 말을 건다거나 정보를 드린다거나 하면은 그거 다 4층이고 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계좌를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사이트도 좀 이상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다 4층이고 도용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또 어디선가 정보를 받아왔다. 저희는 정보를 직접 분석을 하는 투자 전략가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지 뭔가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 조작, 이런 시장 교란 행위, 즉 누가 들어도 불법이잖아. 이거는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지해 보시면 저희 3기 가입이나 이런 문의는 요 카톡 단일 노트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좋은 정보 있으니까 저희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영업성 멘트 일절하지도 않고 영업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2차, 3차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다우지수 새벽에 반등 이쁘게 나왔죠. 아직까지는 요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요일 날 급등 흐름이 목요일 날 급등 흐름이 나오고 금요일 날 조금 쉬었는데 금요일 상승분 안에서 놀았죠. 수요일 날 요 캔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캔들이니 양봉 하나를 빠르게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목요일 날 좋은 모습 나왔고 금요일 날 쉬는 5% 밀렸지만 이 급등 안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르긴 했지만 이 21선 못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있는 거다. 그래서 확실해지려면 이 양봉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으면 여기를 이탈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정도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은 지금 새벽에 돌파가 나왔고 이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21선보다는 바로 위에 돌파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대신 7,800포인트. 과거에도 중요한 위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나스닥은 7,8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이 구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 구간은 계속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고 작년 여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여기도 지지선으로 계속 활용됐던 곳이죠. 그러다가 위쪽을 돌파가 나왔었는데 이 구간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이 7,800포인트가 작년에 계속 지지받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하면은 미증시도 이제 하락의 위험에서는 벗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7,800포인트 중요하다. 돌파해서 이탈하면 안 돼요. 또 이탈 안 해야 됩니다.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7,800포인트 회복하는 것. 최근에 나스닥이 기술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좀 헬스케어 쪽이 좋은데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환율 동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은 전일 이렇게 1200원 위쪽에서 계속 노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환율도 21선 요 한 달 평균값 요게 2222원인데 요 구간을 넘어가는 건 좀 기분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는 괜찮았어도 요렇게 상승하는 건 좋지 않다. 환율이 4월에는 뭘 해줘야 되느냐?
4월 초에 바로가 아니더라도 4월 안에 이 1190원 이하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1190원 아래로 내려가 줘야지 요 언더에 있어야, 그래야 조금 환율이 안정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나 뭐 유가 같은 경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쪽에 아직 1200원대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유가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사우디랑 러시아, 오펙과 비오펙 이 대표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작년 뭐 그동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좀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 이 양 국가들, 그리고 오펙, 비오펙 이 단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좀 감산 조치를 취하자, 생산량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유지하자, 위쪽을 이렇게 해서 계속 제시를 해서 감산 조치를 취해 왔어요, 그동안. 그리고 감산을 뭐 6개월 동안 하자 해놓고 3개월 연장 계속 연장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유가 수요가, 또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감산을 좀 하자라고 사우디 중심 오펙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배럴 감산을 하는데 우리 오펙 쪽에서 100만 배럴 줄일 테니 러시아 너네 비롯한 비오펙에서 50만 배럴을 좀 줄여라, 이렇게 대화가 오갔는데 러시아가 거절을 했죠, 이걸. 이렇게 해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러시아가 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거절할 만해요. 왜냐? 러시아가 거절한 이유는 여기 사우디, 러시아 둘이 이 양자 간, 오펙과 비오펙 간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는 존재가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감산하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증산을 한 다음에 지금 세계 원유 생산국 1위 어디예요? 사우디 아니고 러시아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이 계속 증산을 하니까, 생산량을 늘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유가가 2016년 이제 1월에 26달러까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 이제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70달러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셰일유, 셰일가스 쪽을 생산을 하면서 얘네가 증산을 해서 견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도 70달러 넘어가면 계속 밀어내렸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는 이렇게 원유 생산국 1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얄미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감산하고 줄이면 뭐하냐, 미국이 증산을 하면은 얘네가 생산량 늘려서 가격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러시아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사실 기분은 나쁘죠.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고 해도 본인들 먹고 사는 게, 얘네는 산유국들은 유가가 중요하잖아요. 유가가 얘네는 80달러 이상이 돼야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풍풍 쓰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60달러 아래에서 50달러 전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먹고는 사는데 풍족하진 않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80달러 넘어가면은 각종 인프라 투자 겸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중동국가나 이 산유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기분은 나빠요, 미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탁 한번 튕겨주니까 올커니 기회다 해서 우리가 그럼 아예 생산량을 늘려서 더 싼 값에 많이 팔겠다, 박리담회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러시아도 그럼 우리도 증산을 하겠다 해서 유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40달러대에서 20달러까지 뭐 반토막 이하로 밀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고, 4월 안에 해결되면 좋고 5월에는 해결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름 지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미국이, 트럼프가 나서서 우리가 너네 산유국도 힘들고 글로벌 경제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나서서 세계 1위 국가니까 약간 생산량 조절해 줄게 라고 인심 쓰듯이 중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가 받아들이느냐는 뭐 그건 중요하겠지만, 사우디는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럼 사우디가 받아들이면 러시아랑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중재하는 모습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사우디 보고 이 오펙 산유국 이 연합 쪽을 이제 탈퇴하고 미국이랑 따로 이렇게 협의를 하자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네, 미국이 지금 개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는 항상 뭔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해결을 보죠.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볼게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항상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제부터? 라고 해놓고 관세 부과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관세 부과되니까 힘들구나 라고 느껴질 때 중재를 하죠. 그러면 협상하자.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4월 1일부터 이제 증산하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려감이 나오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때쯤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해결사로 나서서 이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미국 선거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달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밀려서 큰 위기가 왔는데 내가 경제정책 잘 펼쳐서 주가도 다시 복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 트럼프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경기부양책 뭐 슈퍼부양책이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죠. 그래서 요 스토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크게 언급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이슈예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계 공장이 중단되고 하니까 이슈가 좀 커진 겁니다. 근데 지나간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부양책을 많이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죠,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는 좀 지나가는 이슈,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뭐 여름 안에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 다시 말씀드리면 되고 지나가는 이슈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시장을 돌아와 보면 3월 같은 경우는 2002포인트 정도였죠. 이날 3월 첫 거래 3월 2일 종가 2002포인트로 시작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43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올랐어요? 1754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600포인트는 안 돼도 500포인트 500한 6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죠. 56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밑에서부터 반등이 300포인트 이상 반등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3월의 하락분 절반 이상을 되돌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은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름 동안 반등 이렇게 보름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온 거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최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각국에서 뭐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제로금리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의 힘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4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기일 전망까지 보면은 이제 4월 초중반 정도가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뭐 괜찮았어요. 갭상승 나온 다음에 잘 유지해줬죠. 오늘은 대신 전기전자가 조금 쉬었어요. 최근에 강했던 전기전자가 쉬고 거의 뭐 이건 셀트리온이 끌고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오늘은. 뭐 700억이면 판 것도 아니죠. 기관이 조금 매도를 했는데 요거 개인이 좀 받아갔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강했다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기관도 좀 매도했는데 개인만. 근데 코스닥은 원래부터 이렇게 개별 성향이 강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수급이 그렇게 오늘 엄청나게 좋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도 사지 않으면은 급락이 나왔어요. 사는 사람만 없으면은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으면은 그대로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팔아서 주가를 이제 낮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2% 상승하고. 심지어 기관이 조금 팔았는데 외국인이 강하게 안 파니까 조단이 이렇게 뭐 8천억, 1조 이렇게 매도를 안 하니까
주가가 계속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체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3월 한 20일경까지는 뭐만 하면은 다 무조건 이유도 핑계고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포 심리에서 계속 내려가는데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강세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오늘 선물 동향은 이거는 뭐 청계약 청주약이면 이거 없는 걸로 치시면 되고요.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양쪽에 매도가 나왔는데 콜옵션 매도는 조금 약하고 풋옵션 매도가 아직도 강하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아직도 이 구간에서 반등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급락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만기일까지 급락은 없다. 혹시나 만약에 만기일 전에 이렇게 한번 훅 밀린다? 이거는 다 회복되는 수급이에요, 지금. 풋옵션 매도를 이렇게 쌓는다는 거는 밀리는 순간 외국인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쟤네는 돈이 많은 애들인데 자기네 돈을 투기적인 세력, 힘을 끌어다 쓰더라도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잘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거는 뭐 불가항력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락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상하파동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밀린 구간에서 뭐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구간이지 하락 배팅을 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지 하락 배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도 지금보다 지수가 높은 지수일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 약세 심리를 너무 강력하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적어도 4월 만기일까지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10,000계약 이상 한 2번 정도, 그래서 20,000계약 이상 매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풋옵션을 지금 요게 한 40억 되는데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를 매수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포지션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0억 이상 그래 매수한다고 할게요. 최소한 1,000억 이상 매수한다거나 이러면은 포지션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수급이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급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1700 중반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제가 1800에서 1830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좀 강하면 1950 여기 1900대도 두들겨 볼 수는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는 1800포인트 전후 요 구간까지를 1차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더 강하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1700 위는 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 뭐 지난주부터 주고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뭐 유지 정도 혹은 작은 조정 정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와야 1700 흔들리겠죠. 21선 이탈한다고 치면. 만약 21선 위에 올라타서 유지해준다라고 치면은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서 주식 매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행운인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코스닥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뭐 급등을 보이면서 뭐 5%까지 상승하면서 이 어제 530포인트를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회복해준 거, 이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고, 오늘 이 21선을 갭으로 넘어가서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양봉 세워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러면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 하락 심리는 거의 뭐 탈피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갭이 좀 더 세게 나온 거 빼고는 21선 위쪽 출발해서 양봉 괜찮았죠. 오늘 아주 좋았죠. 그러면은 만약에 580포인트 요 구간을 돌파 시도는 나오더라도 돌파 못하고 밀리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 21선이 지금 우하향이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지금 완만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 주 주후반 정도면은 횡보하고 다음 주 정도면 말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더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 밀려도 다음 주 정도면 말아 올리고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면은 돌파 가능성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좀 돌아선 거예요. 오늘 나스닥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 21선이었지만 나스닥은 7,80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엘리베이나 뭐 아난티 같은 경우가 뭐 대장으로 꼽히는데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죠. 북한 지도부랑 이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라는 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량 지원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뭐 철도 관련주니 뭐 경협주니 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 뭐 9% 이거는 좀 약한 편이었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 뭐 대장주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뭐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죠. 뭐 경농이라던가 조비라던가 기존에 식량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조비, 경농 뭐 이런 종목들 아시아 종목 이런 종목들 다 상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아이고 못 잡는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경협주는 작년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경협주는 보시면은 누가 봐도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와도 티도 안 나요. 경협주는 소폭 반등인 거지 이게 뭐 좋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이제 북한이랑 대화할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셀트리온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뭐 코스피 지수 다 끌고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인 이제 20만 원, 22만 5천 이 두 개를 한 번에 그냥 뭐 돌파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뭐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 법원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제넨텍의 유방암 치료제죠, 허셉틴. 이 허셉틴의 특허 2건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지지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허셉틴 하면은 이 셀트리온이 뭔 관련이 있나요?라고 보면은 이 셀트리온이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 허주마라는 제품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트룩시마와 함께 진출을 하는데 이게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죠.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셀트리온이 수혜를 보겠구나 라고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온트루잔트 올해 또 진출을 하니까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부터 판매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만큼 수혜를 잘 못 받네요. 물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뭐 글로벌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온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바이오로직이 좀 약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데 그래서 각종 저항들을 다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끌고 올라왔다. 그리고 경협주가 오랜만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젠 말씀드렸는데 시젠이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요 아래 10만 원 구간을 이제 이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고 이제 한 차례 뭐 이중 천장 정도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시젠이 이 14만 원 구간 13만 5천 원 14만 원 요 구간 못 넘어가면은 순환매가 뭐 한 바퀴 혹은 두 바퀴는 빠르게 돌 수 있지만 요 관련주들 코로나 이제 진단 시약, 뭐 진단 키트, 뭐 치료제 이쪽 관련주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는 돌 수 있어요. 왜냐면 후발주들이 돌 수는 있으니까 대장이니까 후발주도 이렇게 한두 바퀴 돌다가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러니 얘가 13만 5천 원, 14만 원 돌파 못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서 정리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밀렸다고 진입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여기 돌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 매도하느냐, 언제 정리하느냐를 찾는 구간이다.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셔라. 보시면은 오늘 다른 뭐 경협주라던가 다른 쪽으로 지금 수급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잘못해서 밀리면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첼시스 같은 경우 돼지열병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뒤늦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남쪽으로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밀렸는데 얘가 안 밀렸으니까 안 밀린 만큼 밀릴 수 있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급락이 나왔죠.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요렇게 좀 끝물일 때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드린 14만 원 구간을 넘어간다라면 한 바퀴 정도 혹은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는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면서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한 종목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종목 성공해도 나머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건 성공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참고하시고 뭐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칭과 도용권 꼭 주의하셔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도록 하세요.